조선시대 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최대 행사였던 왕의 행차. 왕이 거리로 나설 때면 천여 명의 사람들과 수백 필의 말이 뒤를 따랐고 수많은 의장물이 동원됐다. 왕의 행차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대했다. 전주에도 이와 같은 행렬이 다녀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왕은 보이지 않았던 행렬. 왕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하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왕의 초상화, 어진이었다. 지금부터 한 600여 년 전 조선을 창업한 태조가 돌아가시고 그의 생생한 모습을 담긴 초상화가 조선의 본향 전주에 봉안됩니다. 단지 왕의 모습이 담긴 어진을 모셨을 뿐인데 별도의 경기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군사가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음력 초하루에 분향례를 올렸죠. 그리고 경기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예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왕의 초상, 즉 어진을 모셨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 사람들에게 조선을 창업한 태조의 어진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기록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모두 26점이 그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의 어진은 벽화로 1389년 고려 공양왕이 왜구 토벌에 성공한 이성계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그리라 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전해지는 태조 어진은 경기전에 봉안된 어진이 유일하다. 가장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건국자니까. 역대 임금의 어진들이 다 중요하지만 태조는 건국자니까 가장 중심을 이루는, 가장 격이 높았다고 봐야죠. 아주 쉽게 말한다면 이 나라는 이제 태조의 나라다. 그래서 태조를 중심으로 어떤 새 질서를 이렇게 세우고, 최초의 경기전 어진은 태조가 죽은 후 2년 뒤인 태종 10년에 경주 집경전에 모셔졌던 어진을 모사해 제작했는데 태조의 나이 64살의 모습이다. 그로부터 460여 년 후인 1872년 고종은 경기전의 낡은 어진을 다시 제작하도록 명했는데 이때는 경복궁 영의전에 모셔져 있던 어진을 모사했다. 태조 어진의 모사 과정은 어진 이모 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박기준, 조중묵, 백은배 등 10여 명의 화원이 참여했고 이모 작업은 대략 한 달가량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상단에는 어진을 설명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고종이 직접 쓴 글씨다. 표제는 비단 바탕 위에 직접 쓰지 않고 종이를 덧붙였는데 존귀한 인물의 초상화인 경우에 행해지던 방식이다. 조선 왕조는 한양 이외에 전국 5곳에 진전을 세우고 어진을 봉안해 주기적으로 제를 지냈다. 다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영흥은 태조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전주는 태조의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고 경주는 신라의 수도고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고 개경은 태조가 임금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이렇게 태조를 모셔서 그렇게 이제 조선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그 충성을 좀 끌어내고 그 어찌 보면은 신격화되는 그 측면이 강합니다. 왕의 모습을 그대로 전사해서 그 왕의 이미지와 왕에 대한 어떤 실체적인 어떤 이해를 또는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그 어진 그것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전통은 그래서 계승이 된 게 아닌가. 즉 신상으로서 어진으로 그림으로 2차원적인 어떤 조형감으로 유지하는 전통은 계승돼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태조 어진과 같은 그런 결과물로 유지되지 않았나. 태조 어진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왕 그 자체이자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었다. 강력한 왕권을 상징했던 태조 어진.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태조 어진은 바로 경기전에 모셔져 있는 익선관 본입니다. 경기전에 모셔져 있는 이 태조 어진을 보면 조선 초기의 초상화 기법과 그때 당시의 화풍을 이해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죠.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조선 임금들은 대부분 붉은색 용포를 입고 있다. 하지만 경기전 태조 어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푸른색 용포다. 왜 태조는 다른 임금들하고 다르게 청룡포를 입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명나라에서 세종 때 홍룡포를 내려줌으로 해서 그 이후에 홍룡포를 입었다. 그 전에는 청룡포를 입었었다. 이런 설이 가장 이제 유력하고 고려 때는 청색을 숭상을 했었다. 그래서 임금들이 청룡포를 입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조선에도 이어졌는데 이제 그 뒤에 홍룡포로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청룡포가 가장 눈에 띄는 복색으로서 근데 조선 말에 가서는 홍룡포로도 태조 어진이 그려지기도 해요. 태조 어진은 정면을 바라보고 용상에 앉은 전신상이다. 대부분의 초상화가 비스듬한 자세로 그려진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적으로는 전신상이죠. 또 이제 그 정면상, 정면을 쳐다보는 이렇게 옆으로 비슷한 게 아니라 왕의 어떤 권위, 위엄을 나타내는 데는 정면상이 가장 그게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초상화에서도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리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명암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태조 어진은 조선시대 초상화 고유의 방식으로 얼굴을 입체적으로 표현해냈다. 일오불사 편시타인,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주의적 표현 방법이다. 마치 사진을 찍어내듯 눈썹 위 사마귀부터 큰 귀까지 실제 태조의 모습과 똑같이 그려냈는데 눈여겨 보면 이마 있는 부분에 사마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초상화는 사실대로 그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마귀도 그리고 그랬다는 것은 정말 사실대로 그리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중국하고 일본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걸 다 핸디캡이라고, 특히 수치 이런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의 초상화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분칠을 한다고 그러죠. 일본 초상화를 잘 관찰을 하게 되면 얼굴에 있는 흉터나 이런 것들 다 지우고 피부를 굉장히 배꼽같이 하얗게 만들죠. 성형한다고 할까요? 다 성형을 했지만 오로지 성형 안 한 초상화는 우리 조선시대 때 초상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수염 한 가닥, 주름 한 줄, 세밀하게 묘사한 것과 달리 복장은 단순하게 표현돼 있다. 먹선으로 형태를 그리고
파란색으로 채색을 해준 것이 전부다. 익성관 쓰고 골룡포 입고 그다음 각대 차고 흑화 신고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옷이 이렇게 각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실제 옷이 그렇게 생길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위험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죠. 목까지 올라온 옷깃과 직선에 가깝게 선으로 그린 단순한 복식은 군주의 권위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술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어진의 하단 부분은 배경이 되는 화문석과 발 받침대 등이 복잡하게 구성된 반면 옷 부분들은 단순하게 처리돼 있어 시선이 자연스럽게 얼굴로 향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조형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조형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옷도 굉장히 많이 문양이 들어있고 그렇다면 얼굴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양쪽 그 의자부터 해서 밑에 베개에 있는 그 화문석 같은 그 문양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옷 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죠. 근데 옷은 굉장히 단순해요. 초던 초기에 의습을 처리하는 기법이거든요. 굉장히 평면적에다가 갑자기 얼굴을 가면서 집중적으로 이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옷에 갖고 있는 많은 여백들이 쭉 그 시선을 따라 흐르면서 얼굴 쪽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로 흐르는 시선은 태조의 눈에서 멈춘다. 눈은 대칭이 맞지 않고 상당히 작은데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조선을 개국한 군주의 범상치 않은 눈빛을 느낄 수 있다. 동공에서 비쳐나오는 왕의 강렬한 눈빛. 여기엔 비밀이 숨어 있다. 광채가 납니다. 눈 뒤에서 은은하게. 뒤에다 그건 순금을 이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선조 이전에는 눈 뒤에다가 이 색을 넣겠죠. 색을 넣게 되면 그 당시 색들이라는 것은 다 자연에서 채취한 색이기 때문에 이 색이 10년, 20년 지나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눈에 색이 빠지기 때문에 눈이 당연히 흐리멍텅해지겠죠. 그럼 후손들이 보고 이 눈이 왜 그래? 이거 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죠. 영구적인 그 재료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나도 다른 데가 색은 빠지더라도 눈만 빛이 나는 거죠. 100년 정도 지나도 얼굴색은 빠지더라도 눈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 광채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 비밀이 바로 눈 뒤에다 금이 붙어 있다는 거죠. 조선을 개국한 군주의 눈빛까지 담아낸 태조 어진은 단순히 외형만을 그려낸 초상화가 아니라 품격과 정신까지 담아낸 태조 이성계 그 자체였다. 그림 속에서 불멸의 삶을 살고 있는 태조. 그의 모습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지금 이곳 어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유리 원판으로만 전해지던 그가 태어난 함경도 영흥 준원전에 모셔져 있던 태조 어진을 모사해서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젊은 시절의 태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태조 이성계의 또 다른 어진이 공개됐다. 일제강점기 한 일본인이 태조의 고향인 함경도 영흥 준원전에 봉안돼 있던 어진을 찍은 사진을 보고 모사한 것이다. 거무스름한 수염, 굵고 거친 얼굴선과 강인한 눈빛. 한눈에 봐도 경기전 어진에서 봤던 태조보단 한층 젊은 시절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준원전 어진은 이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수염이 검은 것이 분명히 보이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아주 강한 무사상이란 말이죠, 이게. 경기전에 지금 노년의 어진은 수염이 힐 뿐만이 아니라 조금 부드러운 상. 그러니까 같은 얼굴인데 이미지가 좀 달라요. 실제 얼굴은 어느 그 어진이 더 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준원전에 모신 어진은 아마도 왕이 된 직후에 그려진 어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준원전의 젊은 태조의 모습에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 실록을 보면 태조 7년 그의 나이 64살 때 어진을 그려 경주와 영흥에 봉안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경기전 어진은 태조가 죽은 지 2년 뒤 경주 어진을 모사해 봉안됐는데 실록 내용으로만 보면 세 곳의 어진은 똑같아야 한다. 모두 64살의 태조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흥 준원전에 봉안된 어진과 전주 경기전에 봉안된 어진 속 태조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바로 수염의 색깔. 근데 64세 때 수염이 검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경기전 태조 어진이 경주 직경전의 어진을 모사한 그런 어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조 7년에는 이미 수염이 하얗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나이로 보나 경주 직경전 어진으로 비교해서 보나 준원전 어진은 훨씬 이전에 그려졌을 거다. 그러니까 태조 7년이 아니라 이제 골룡뿔을 입고 있으니까 왕이 된 후는 맞겠죠. 왕이 된 직후 1392년 그 무렵에서 그려진, 그래서 수염이 좀 검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장터를 누빈 어떤 무사의 강한 상이 준원전 어진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을 이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죠. 64살의 태조가 있어야 할 준원전에 왜 젊은 시절에 태조가 있었을까? 조선왕조실록에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이 기록돼 있다. 준원전에 모시고 있던 어진이 훼손이 돼서 준원전에 다른 어진이 하나 또 있었답니다. 이본이 있었어요. 이본이 준원전에 이게 1836년에 모시던 어진이 있는데 이건 훼손이 돼버렸어. 근데 거기에 그 준원전에 다른 이본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이 이본을 가지고 모사를 했대요. 이게 지금 현재 유리원판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해지죠. 역사의 수수께끼 속에서 만나게 된 젊은 시절의 태조 이성계. 고려 말의 용맹한 장수에서 조선을 건국한 군주가 돼가는 풍모를 느낄 수 있다. 준원전 어진은 굉장히 좀 강한 무사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기전에 모신 노년의 수염이 흰 태조 어진은 조금은 임금으로서 어떤 덕을 갖춘 그 군주상이라고 할까 이런 거거든요. 같은 얼굴이면서도 어떤 약간의 이미지가 좀 다른 이 두 점의 태조 어진을 보면서 어느 것이 실제 어떤 태조를 가장 잘 담은 것일까? 다양하게 태조 어진이 존재함으로 해서 태조의 어떤 실체를 상상해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로 봅니다. 조선을 개국한 군주 태조 이성계. 그의 모습과 정신은 불멸의 초상화 어진으로 남아 조선 왕조의 시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조선의 27분의 왕들 가운데 어진의 모습을 통해 실제 얼굴을 알 수 있는 임금은 불과 5분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어떤 어진은 화재로 인해 훼손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죠. 그러나 최근 모사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어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어진도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새로운 왕들의 얼굴,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